원장님들은 체온 유지 때문에 혹시라도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운동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겨울철에도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한번 땀을 쭉 흘리고 났을 때 그 후에 땀이 마르면서 체온이 떨어졌을 때가 가장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조심을 해야지 감기라던가 몸살이라던가 그런 게 좀 안 걸릴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다면 도대체 이 체온,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도 차이가 되게 적어 보이지만 이제 저희 면역계통이나 이런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1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해서 뭐 세균 같은 게 그 온도 때문에 죽는 건 아니고 저희 신부 체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주변에 저 면역계라던가 이런 효소, 호르몬 이런 단백질 계통들의 에너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 능력치 자체가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활성도가 올라가면서 쭉 이제 면역계통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신부 온도랑 피부 온도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심은 많아지지만 또 정확한 개념을 알기는 좀 그렇죠. 어렵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정미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아까부터 말씀해주신 신부 체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체온을 잴 때 고막으로라던가 아니면은 겨드랑이 밑, 애과로 잰다던가 아니면은 항문 이런 데로 재는 거는 이제 저희가 피부 체온이라고 해서 저희가 비침습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신부 체온이라고 계속 나오는 거는 이제 안쪽으로 식도라던가 아니면 폐동맥, 방광 등에서 침습적으로 들어가서 재는 체온인데 이 두 개는 이제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두 개는 약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쌀쌀해진 날씨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체온을 직접적으로 낼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쭉 떨어져 있으시고 그리고 수면 패턴도 굉장히 불규칙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처음에는 보호해준다는 개념으로 이제 신정이 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을 보호한다. 이런 심양, 이런 양적인 것을 보호한다. 음양을 같이 보호하면서 쭉 같이 해결을 해 나간다면은 그래도 겨울철, 가을, 겨울철에 좀 양생하면서 좀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원장님들 의견이 좀 어떠신가요? 주재민 원장님, 이 우울증과 조현병 같은 증상으로 보긴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 신경정신과적 문제, 이런 질환들이라는 거에서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증상 자체를 딱 나눠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현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울증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적인 측면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의 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조현병이라는 것은 사고, 감각, 지각, 행동 이런 인격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변화가 오는 질환인데요. 그 양상을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제 양적인 증상, 이제 인지라던가 감각의 과잉 반응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시청자분의 따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제 환청이 들린다던가 환시, 헛것이 보인다던가 또는 감각이 이상하다던가 망상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이제 양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깔아앉는 이런 음적인 증상이 있는데 이런 음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의욕이 감퇴한다던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폐쇄성이 짙어지면서 사회와 단절을 한다던가 아니면 집에서 콕 박혀서 나오지 않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음적인 증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지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집중력을 유지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ADHD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주의력 결핍과도 같은 증상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또 하나는 이제 잔류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급성기를 쭉 다 지난 다음에도 이런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증상 같은 게 다 나아지지 않고 어느 정도씩 계속 잔류하면서 남아있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게 조현병을 설명할 수 있는 증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